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제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일하는 국회, 정말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민생도 챙기고 민생도 살려야겠지만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계속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혜병 특검법이 지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이 특검을 통해서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또 어제 야 5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야당에서 특히 열심히 뛰고 있고 또 그 길에 여당이 동참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현안들을 다 모아서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시간을 오늘도 마련했습니다. 자, 첫 순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던 분입니다.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죠. 좀 저도 현장에서도 뵙고 또 국회 안에서도 뵙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 분입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박종호 스팟은 처음 오신 거죠? 인사드리게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입니다. 저는 판사 출신으로 21대 때부터 검찰개혁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에 그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 설립안이라든가 중수청 설립안 우리 김용민 수석과 함께 열심히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1대 때 기억나는 것은 조선일보를 형사 고발을 해서 아마 건국 이래 최초로 조선일보 돈줄을 관리하는 자회사를 압수수색하게 했던 그런 일도 했고 네. 또 조선일보가 부당하게 수령한 45억 국가 보조금을 환수시키는 그런 일도 했었는데요. 네. 아직 언론개혁은 좀 더 나아가야 될 미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마이TV 여러 가지 현장을 또 저희가 한 번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아래 보면요, 지금 정부 과천청사 앞의 모습이에요. 네네. 오늘 방통위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문진 이사 또 KBS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 계획을 의결하는 네네. 그런 회의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지금 김현 의원도 보입니다. 네, 김영 간사도. 예,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과방 의원들이 지금 현장에 가서 기자회견하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너편에 보니까 또 MBC 3노조, MBC 3노조에 소속된 직원들 또 시민사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민주당을 비판하는 또 야당을 또 비난하는 그런 또 기자회견을 여는 것 같아요. 자, 충돌이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마이TV에서 이 현장도 보여드립니다. 네. 다른 채널 통해서 이 현장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도 화면을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오마이TV를 통해서 현장과 또 분석을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 이렇게 네. 현장은 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정말 여기저기서 야당과 또 여당의 충돌 아니면 또 다른 뭐 시민사회의 충돌 이런 게 좀 벌어지고 있는데 참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게 나라냐?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나라를 좀 정상화하려는 그런 민주당과 또 야당의 네. 노력이 있음에 반해서 여당은 다시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것을 묻으려고 하고 아하. 저항하려고 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네. 그런 실정을 밝히기 위한 국민의 알 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이 들어와서 그런 방해 공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꽃바라님께서 김승원 의원님하고 박수 이모티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김봉신님도 김승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도 김승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고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더 글쎄요. 이 법사위 입법청문회 이후에 많은 분들이 더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 제가 이번에 최혜병 그 특검법 준비하면서 네.
그 박정훈 대령이 수사했던 1000페이지에 가까운 그거를 일주일 만에 해냈습니다. 아마 관계된 해병들과 네. 간부들 수십 명, 거의 80명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거의 전모가 밝혀지는 완벽한 수사 자료를 보면서 이번에 최 해병 혼자뿐만이 아니라 네. 같이 5명이 휩쓸려 갔고 또 그걸 구하기 위해서 많은 해병들이 그 물살에 뛰어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전우를 구했던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뻔뻔하게 국민 앞에서 그 선서도 안 하고 네. 뺀질거리는 정부 고위처 관계자들에 대한 분노가 네. 좀 굉장히 치밀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 재판 받으러 법정에 나온 사람들처럼 선서 거부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하느냐. 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대신해서 제가 한번 샤우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 영상도 많이들 보시고 네, 네, 뭐 네. 속 시원하다 하신 분도 있고 네. 물론 거기서 그렇게 고성까지 냈어야겠느냐 이렇게 네, 지적한 네, 분도 네. 일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민들의 그 마음, 답답한 마음, 네, 네.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증언을 하겠다라고 네, 나온 네. 증인들의 모습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뭐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런 그렇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박정훈 대령은 네. 얼마나 지금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집단항명 수괴라고 해서요. 네. 그게 사형밖에 없거든요. 법정형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종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휴전 체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법리적으로 이거 사형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그런 의인에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박정훈 대령에게 씌운다는 것. 그것에 대한 정말 윤석열 정부의 나중에 이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 휴대폰 압수수색으로 뺏어갔죠. 또 구속영장 청구해서 입틀막 하려고 했죠. 네.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온갖 허위 사실로 가득한 것을 담아서 구속시키려고 했던 예. 이 정권의 뻔뻔한 무도함을 반드시 꼭 밝혀서 심판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아주 그냥 굳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입법청문회 뭐 12시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국민들이 쭉 다 보셨겠지만은 박정훈 또 이 옆에 앉아 있던 임성근 사단장 네, 네. 뭐 친범전 전 차관을 비롯한 정부 네. 주요 관계자들 네. 누가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까 맞습니다. 이런 판단 12시간 지켜보면서는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음.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그것을 하수인이 되어서 덮으려는 자 네. 아마 국민께서 다 판단하셨을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인 선서 안 했던 네. 장관 뭐 차관 뭐 사단장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그 형사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네. 지금 거의 이제 그 틀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요일 날 법사위원들이 사전 회의를 합니다. 네.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데 그래요? 그때 의제를 올려서 아마 최소 3명 이상은 형사고발 여부를 검토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서를 안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네. 불리한 그런 네. 증언을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네, 네. 왜냐하면은 재판도 있고 앞으로 수사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이거는 우리한테 권리를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판사시기도 하고요. 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신 거예요? 사실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예.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이성섭 장관만 해도 굉장히 이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서 뻔뻔하게 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통신 기록이 나오니까 지금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밝혀진다.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회에서 국민 앞에 그 대답하는 자리에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국회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그래서 그거는 선서 여부와 상관없이 아하. 당신들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네. 이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정치적 책임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 선서 여부와는 상관이 선서 여부는 상관없는 상황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사실 최혜병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네.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번 최혜병 특검으로 네.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 혹은 대통령 그 곁에 누군가가 관여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분명하고 또렷해졌습니다. 아하. 이것은 뭐 탄핵 사유 100%고요. 탄핵 사유도. 예, 만약에 지금 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정말로 사단장이 이런 일로 옷을 벗으면 네. 누가 사단장 하겠느냐 그 아하. 이유인지 아니면 임성근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이걸 했는지 아니면 그 곁에 있는 여사께서 아, 뭐 블랙펄이라는 이정호 네. 대표와의 어떤 부탁이나 친분 관계로 이걸 덮고 최혜병의 진실을 덮고 박정훈 대령까지 그 형사처벌하고 이틀 막 하려고 했는지 네. 그것까지 밝혀지면 거의 국기문란이 아니라 국정농단까지 아, 예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가는 겁니다.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그 문이 열렸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네, 그러니까 신범준 저 차관도 그 네. 회수하는 건 때문에 통화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언이 나오다 네, 보니까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예. 수사기록 회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했고요. 또 유재현 법무관리관도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 대통령의 비서관이죠. 네. 전화를 받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기록 회수에 대한 그게 왔다. 그럼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대통령이 또 통화한 기록이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음, 그리고 일반 전화가 대통령실 5층 네. 제2의 집무실에 설치된 일반 전화인데 거기에는 그 조선일보가 다른 보도에 따르면 네. 김건희 여사가 아하. 사용하는 공간이다. 아하. 그런 것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일파만파로 굉장히 파장이 커져야 되는 그런 네. 사안입니다. 아, 특히 언급하신 것처럼 왜 투스타, 그러니까 네. 소장, 네. 그러니까 사단장을 구하려고 이렇게 대통령이 여기저기 네. 전화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JTBC 보도 이제 카톡방 보도나 네,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결국 구명 로비라든가 네. 뭐 구명 로비를 정말 부탁을 했든 간에 아니면은 임성근 사단장 상황을 보고 이건 막아했다는 어떤 세력이나 사람이 있었든 간에 네. 구하려고 했던 어떤 라인과 어떤 실체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거는 뭐 의심해 볼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했던 첫 번째 그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 아니냐. 네. 그 점에 대해서 블랙펄의 이종호 대표가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해병대 선후배로서 네. 보도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 뭐 대장 만들기 네. 뭐 그런 프로젝트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이종호 대표가 이 음.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2012년도인가요? 그때 주가 조작을 했던 그 김건희 여사에게 네. 구명 로비를 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첫 번째로 의혹이 있고.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최혜병 순직이 7월 19일인데요. 7월 20일부터 대통령실 안보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수사 계획서를 제출해라. 아, 그렇네요. 예, 네, 예. 해병대 그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그래서 제가 박정훈 단장에게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했더니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례적인 그러니까, 상황. 예, 안보실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거기 네. 김태호 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임성근 씨와 함께 예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네. 또 그런 쪽에서 혹시 같이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말 특검도 필요하고 예. 계속 추적 그다음에 보도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올해 이제 초에 네. 올해 이제 총선 좀 전에 네. 호주 대사로 발령을 받은 임명을 런정섭. 받은 렁정섭 논란이 있었던 네. 그 사안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더 커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그 위에 나왔던 통화 기록 네. 또 이것도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네. 이중섭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네. 드러나 있는 것이고 네. 점점 윤 대통령의 경로로 시작된 이게 경로에 이어서 전화를 통해서 정말 직접적인 네. 지시까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 국민들이 이번 입법청문회 보면서 또 네.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서는 특검이 꼭 필요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경로 이후에 네. 호떡집에 불난 듯 대통령실 그 안에 공직기관 비서관, 안보실 또 경호처까지 또 국방부, 네. 뭐 해병대 뭐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진실이 일부라도 밝혀진 게 사실 군사법원에서 우리
누구죠? 김정민, 네. 김규현 변호사님 등이 이 박정훈 대령 변호하면서 그 통신기록 사실조회 신청한 거 네. 그 중에 일부가 나온 거거든요. 일부 맞아요. 빙산의 일각이 나왔는데도 이 정도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는 정말 특검을 통해서 통신기록 전부 다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그 대통령 휴대폰부터 압수해서 아.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걸 보면 예. 그것만으로도 거의 100%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네. 그래서 꼭 특검이 필요하고요. 이제 7월 20일부터 통화 기록이 순차적으로 없어지게 될 텐데 그렇죠. 얼마 안 그거 남았습니다. 빨리 확보하는 게 네.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처에다가 계속 빨리 휴대폰 압수수색해라. 7월 20일 통화 기록 모든 관여자들 그거 대통령실로 쳐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SK라든가 LG 가서 뭐 가지도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빨리 해라라고 계속 촉구하고 성명서 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장 핵심입니다. 시급한 핵심적인 네, 네. 문제인데 공수처가 글쎄요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네, 참 네.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도 그 이재명 대표님 피습 사건에 대한 네. 그 강서 경찰서에 그 물청소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그래서 좀 의지는 있고 좀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이 대통령실과 관련된 네. 최상병 통신 기록 그거 보존하는 게 그거는 서류만 이렇게 쳐서 네. 뜻 신청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법원은 뭐 영장 발부 잘해 주니까 예. 당연히 발부해 줄 것이고 그것이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해도 될 일입니다. 아. 꼭 공수처에서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특검법이 이제 다음 달 아마 뭐 2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6월 임시국회 끝나기 전에 처리는 된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7월 2일 아니면 7월 4일일 네. 텐데요. 저희는 가급적 7월 2일 날 처리되어서 빨리. 대통령실로 예. 빨리 법이 넘어갔으면 하는 네.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는 뭐 자명한 뭐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과연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대해 재의결을 하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대표 후보인데 이거 우리가 발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발의한다. 네. 어떻게 한동훈 봐야 전 됩니까? 장관의 그런 발언에 네. 대해서는 일단 환영합니다. 일단 국민적 의혹이 있고 국민들이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해소시켜 드려야 된다.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해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월 20일부터 말소되는 그 통신 기록 빨리 확보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한 전 장관의 특검법이 발의되려면 네. 한 두 달은 걸릴 것 같은데요. 두 달은 거. 예, 최소 두 달은 왜냐 한 장관이 이제 당 대표가 돼야 되고 당 대표로서 또 법안 내야 되고 법안을 또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네. 토론해야 되고 그럼 최소 두 달, 세 달은 걸릴 텐데 네. 그러면은 증거는 멸실되고 관여자들은 다 핸드폰 보관하고 있는 거 아마 다 파기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수사가 네. 거의 실익이 없는 수사가 아.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는 의문점은 한 장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본인도 검사하고 그렇죠. 모를 수사를 리는 했지 없겠죠.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특검법을 네. 제안하기에 앞서 그럼 통신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멘트라도 말이라도 했으면 그 진정성을 좀 믿어주겠는데 네. 그런 거 없이 덜컥 대법원장 특검을 얘기하니까 답답하고요. 또 예전에 BBK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특검이 대법원장 추천을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그 BBK 특검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실도 못 밝힌 채 덮어졌다가 네. 10년 만에 그 진실 다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BBK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때 특검에 참여했던 특검보라든가 그런 분들이 네.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 전리품을 사실은 좀 상을 받았습니다. 아. 특검보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명박 정권 때 어디 가서 좀 공직에 뭐 좋은 걸 했다든가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했다고 해서 네. 그게 다 아하. 제대로 된다라고 한 보장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네. 야당에서 지금 이제 특검법에는 네. 민주당하고 비유섭단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네. 추천으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걸 보고 국민의힘은 계속 그래요. 그쪽에서는 아 네, 이거 네. 너무 편파적인 네, 특검 네. 임명하라는 네. 거 아니냐? 이거 대통령 끌어내기 위한 그런 포석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대통령이 거부한 그 이전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네. 그다음에 야당이 2명을 더 거기서 추려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이번에는 됐어요. 네네 저희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네. 2명을 추천해서 거기서 대통령이 아. 임명하도록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맹활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네. 예, 그 백서에 보면 본인들이 수사하고 나서 백서를 만들었거든요. 아. 백서에 보면 특별검사는 반드시 대통령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측근 또 그대 여당의 네.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떨어져 아. 있는 중립적인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백서에 그래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서는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참여해서 만든 백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박영수 그 특검에? 특검이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사인을 했고요. 거기에 윤석열, 예. 뭐 한동훈 뭐 전 장관이 있었는데 예. 제 기억에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 참여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수사팀장 참여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어.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추천 받아야 된다라고 네. 본인들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 거는 예. 자기 모순이고 자가 당착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더더군다나 없는 그렇네요. 겁니다. 예. 그때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대통령과 관계된 사람, 네. 대통령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네. 그런 추천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특검의 판단인데 판단이 예. 그 지금 자기 상황에 지금 나쁘다고 바꾼다? 네. 이거 말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관련된 의혹은 모든 게 다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대통령은 아하. 특검 추천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네. 예. 독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한 그렇네요. 사람들을 예,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지금 뭐 한동훈 전 장관의 이런 얘기, 이런 주장, 우리가 네. 발의할 테니까 네. 우리 안을 좀 보고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시간 끌기식으로 느낄 수밖에 지연작전, 없겠네요. 네, 지연작전이고 실익이 네.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임시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통과가 될 걸로 예상되는 이 특검법, 이걸 받는 게 진정성은 오히려 보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 네, 또 알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네. 내재적 한계, 본인과 관련된 본인 과적과 관련된 네. 것은 판사도 검사도 아, 제척되고 회피 기피되듯이 예. 본인도 해서는 안 된다. 아, 예, 그렇게 예, 저는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 네.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동안의 2년 동안의 실정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선 민심도 이렇게 야당이 압승하는 결과로 나왔는데 지금 국회 동의청원에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이게 6월 20일부터 등록돼서 네. 쭉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더니 동의수가 36만 7,307명. 그 사이에 또 늘었습니다. 저희가 네, 방송 네. 시작하기 전에 36만 4천 명이라고 했는데 36만 7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원래 예. 5만 명 이상 동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희가 청원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기간을 한 달 동안 둡니다. 근데 이제 그 한 달 동안도 5만 명을 못 채워서 결국에는 이게 네.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의제들을 제안들이 많은데 네. 아마 이 제안은 하루 이틀 만에 5만 명을 훌쩍 넘은 그렇죠. 것 같고요. 지금 6월 20일 8일 만에 36만 7천 분. 야. 와, 국민적 분노와 열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저도 예, 와. 알게 됐고요. 예.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사위로 이제 회부가 된 상황이죠? 5만 명이 넘었으니까 네, 그렇게 국회 봐야 됩니까? 본회의에서 그러니까 의장실에서 법사위로 보냈는데요. 네. 법사위가 이제 탄핵 관련된 심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국회의원, 제적의원 150인 발의와 그다음에 제적의원 200인 네. 의결로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바 법사위 이름으로 이 네.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법에도 없다. 아. 그래서 일반 법처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검토 보고서를 올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타당한 탄핵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다시 국회의원들 150명의 연설을 받아서 따로 다른 루트로 그러니까 원래 헌법에 정해진 그 길로 네. 특검법을 이제 발의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동시에 병행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핵심은 예.
법사위에서 일단은 전체 회의에 올려서 요 특검법 발의 청원에 대한 대체 토론을 하고 대체 토론한 후에 네. 그다음에 청원 소위로 이제 아마 보낼 텐데 소위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청원 소위나 아니면 법사위에서 지난번 최혜병 특검법처럼 입법 청문회는 못 하더라도 네. 현안 청문회는 아, 할 수 있는지 현안 청문회 할 수 네, 있는지. 똑같은 청문회를 통해서 네. 이것이 과연 탄핵 사유가 있느냐 아, 그에 대한 현안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네. 해서 현안 청문회를 통해서 증인을 채택하고 출석하라고 그래서 최혜병 특검과 같은 그러니까 최혜병 입법 청문회와 같은 절차로서 뭔가 더 진실을 국민께 밝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지를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할 것이고 거부할 것이고 예. 반대 논리를 또 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예. 근데 국민들의 뜻은 뭐냐면 이게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하라 이런 요청에 네. 지금 벌써 36만 명 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좀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 어떤 국민의 이제 명령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숫자다라고 느껴지는데 네, 네. 이걸 법사위에서 잘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봐야겠네요. 역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은 우리가 200명을 채울 수 있느냐? 저희 지금 법야권이 192명이지 않습니까? 네. 200명을 갖다가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헌재로 가게 되면 6인 이상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네.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헌재 구조가 제가 볼 때는 3명은 완전히 그냥 극보수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검사 탄핵에 대한 네. 안동환인가요? 예. 예, 안동환에 대한 검사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그 대법원에서 이거는 공소권 남용이다. 검사가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공소권을 네. 자기 어떤 그 뭐랄까요 괴롭히기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확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한 세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과연 대통령 탄핵을 근데 명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올렸다가 기각이 돼버리면 국민들께서도 실망하실 것이고 네. 그것을 추진했던 의원들도 아하. 뭔가 또 역공이랄까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관문을 반드시 넘기 위한 네. 좀 신중하고 또 확실한 그런 방안을 또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법사위 내부에서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 청문회나 이런 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게 탄핵 소추로 갈 수 있는 사안인지 또 면밀한 검토도 네. 공개적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네, 네. 되겠네요. 아직 예. 국민 많은 분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포갑 실정에 네. 대해서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또 확신하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네.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애매한 아니면 확실 않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네. 함께 하려면 아하. 좀 더 저희가 계속 이 탄핵 사유를 밝히면서 네. 또 계속 그 정밀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제 법사위에서 어쨌든 이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네. 때문에 국민들이 법사위를 주목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법사위가 여당 의원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들어와서 저희가 네네. 생중계를 통해서 오마이 TV를 통해서 많이 좀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딱 들어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질의응답 하는 과정도 좀 갖고 했었는데. 네, 원래 좀 명분 없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계속 밖에서 네. 민주당의 원구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하다가 뜬금없이 들어와서 뜬금없이 들어왔죠. 예. 왜 들어왔을까 생각하면 예. 역시 최혜병 특검 입법청문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아하. 예, 그걸 본 용산이 아마 부글부글 끓고 뭐 하는 거냐, 너희 들어가서 좀 뭔가 쉴드를 쳐라, 예. 방어를 해라. 아마 그런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들어오자마자 간사 선임부터 해달라. 예, 아니 저희는 예. 그날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요. 방송 정상화 4법, 3+1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좀 면밀하게 토론해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네. 벌써 오늘 아까 현장에서 보듯이 예. 김홍일 그 방통위원장이 예. 벌써 MBC라든가 방송 장악을 위해서 또 2명이서
네. 뭐 이사 추천이라든가 또 사장 추천이라든가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하겠다. 뭐 이런 취지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민주당이 방송법, 방송정상화법을 통과시키니까요. 근데 이런 불법적인 지금 이제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간사 선임부터 딴지를 걸고 네. 또 방송법 의안 올려서 토론하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안 나와 있으니 지금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토론해서는 안 된다. 불러놓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통위원장이 우리가 못 나오게 했습니까? 자기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안 나온 사유가 네. 국무회의에 참여해야 된다. 근데 방통위원장은 그 필수 참여 인원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저 뒤편에서 네.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앞에 마이크도 없습니다. 그래요. 핑계를 댄 거죠. 핑계를 댄 거고 방통 네. 부위원장은 외국에서 온 손님을 접견해야 된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겠다. 아니 외국에 온 손님을 접견하라고 이 국회가 마련한 네. 이 법안 통과를 심의해야 되는데 그건 핑계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안 나왔으니 법안 심사하면 안 된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근데 이미 안 나오는데. 과방위에서 다 논의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뭐 거의 10년 이상 국회가 이 방송의 어떤 독립화, 네. 정권의 영향을 안 받기 위한 이 법안들은 10년, 20년부터 계속 논의되고 그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도했다가 또 안 되고 시도했다가 좌절되고 그렇죠. 그런 예. 건데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주신 열망으로 이 190석이라는 이 국회 구조로 인해서 드디어 통과시키고 다시 보내는 건데 네. 그런데 이거 딴지 건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저도 판단해서 예. 그 정청래 위원장님과 함께 그냥 딱 해서 체계자구 심사만 하자. 법사위가 왜 내용 갖고 딴지를 거느냐. 딱 그렇죠. 정리를 법사위 한 다음에 네. 통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니까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설전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은? 예, 저희가 워낙 박지원 네. 의원님도 계시고 서영교, 장경태 또 뭐 아하. 정청래 의원님 세 분은 또 최고위원이시고 예. 아주 뭐 전투력이 세시고요. 전투력이 예. 예, 세 분이라고 검사 출신 분도 계시고 또 전현희 위원장님은 직접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네. 분도 계시고 저는 그냥 판사 출신으로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네. 얘기를 주로 할 텐데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국민의힘이 네. 법사위원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일부 바꿨습니다. 예. 좀 활약을 못했던 분들을 바꾸고 네. 조배숙 조배수 예, 익산의 조배숙 의원 예. 네네네 검사 출신 네네 조배숙 조배숙 의원을 했고 예. 한 2명인가 3명을 바꿨는데 예, 거기 뭐 전 청년 뭐 대변인인가 예. 그런 분도 보내시고 예, 그랬었습니다. 코치 한번 딱 붙어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네네 교체를 해가지고 선수 교체해가지고 예, 선수 교체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예. 정청래 위원장이 그 회의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많이 당황했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네네. 전략 수정, 선수 교체 이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네. 안 되니까 이제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네. 윤리 제소 예. 윤리 제소. 예, 제소안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사유더라고요. 예,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하면서 경고도 주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퇴장 명령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할 수 없다라고 또 거짓말을 거기다 또 넣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퇴장할 수 있다. 위원장이. 퇴장도 시킬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동으로 법사위원들 연명으로 해서 국힘 네. 의원들에 대한 윤리 제소도 어제 했습니다. 예. 참 이게 또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야가 이제 공방을 네. 벌이는데 네. 그 공방의 주된 책임, 네. 뭐 책임 소재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판단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제 근데 뭐 그 부분 예. 조금 제가 황당한 건 네. 국민의힘 제가 이제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됐다고 하는 유상범 의원이 저에게
아이 좀 이제 좀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친하게 하자. 뭐 위원장님한테도 좀 만날 약속이라든가 식사 약속 그런 거 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뭐 일단 만나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 한번 전달을 해서 네. 뭐 식사라든가 아니면 차담이라든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 다음날 윤리 제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예요? 대화하자고 협의하자고 해놓고 예. 그 다음날 바로 정청래 위원장을 아. 윤리에 제소하는 거 봐. 제가 좀 기가 찹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뭡니까? 뭐 하는 짓인지. 만나서 잘해보자라고 하더니 윤리 제소를 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앞뒤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앞으로 이제 법사위 야당 간사니까 아마 책임 막중하셔가지고 네네. 법사위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네.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실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켜보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일은 또 이 국회 맡은 바대로 의정활동 하시지만 또 당내 상황을 좀 보면 네. 이번에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출마를 네, 하셨습니다. 네. 예. 자, 출마의 변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로 그 대변화의 시기입니다. 네. 예전에 경기도당 위원장은 사실은 경기도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리인 두고 전화로 투표해 갖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권리당원, 당원 중심 지금 시대가 도래하고 정말 실질적인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네.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당원이 중심되는, 당원이 주권되는 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밀실에서 뽑지 말고 네. 당원들에게 그 선택권을 주자. 그래서 예컨대 대의원 20%, 네. 당원 한 7, 80%의 비중으로 도당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텐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아.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예. 지금 시대의 소명은 이 검찰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고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21대 때부터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검찰과 싸워왔고 또 민주당 현재는 법사위 간사로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라든가 네. 검찰청 폐지 법안 또 또 인권 침해 수사, 불법 수사, 표적 수사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는 형사소송법 전부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법사위 간사로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도당 위원장에 꼭 출마를 해야겠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지난 대선 때 네. 경기도에서 사실은 충분히 이기지를 못했거든요. 저희가 24만 7,077표 0.73%를 져서 지금 정권을 맞아요. 뺏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기도가 사실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를 했던 이곳이 정권을 탈환하고 교체하기는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제가 판사 출신으로서 공정한 공천을 네. 위해서 일단은 이 저변을 확실하게 바꿔놓자. 네. 예, 그런 뜻을 갖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경기도의 역할 또 네, 뭐 인구도 그렇고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많이 뭐 인구도 가고 있다고 하고 맞습니다. 경기도에 여러 가지 뭐 우리 산업 시설도 앞으로 들어설 것이고 네, 네, 또 청년들도 많고 네, 경기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더 커져 갈 텐데 네, 이 경기도 특히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확실히 해내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네. 네, 개인적인 그렇게 해서. 유불리라든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항상 검찰 독재 정권과 맨 앞에서 묵묵하게 싸워왔던 점을 도민들 또 우리 권리당원께서 네. 아마 살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족벌 언론 조선일보와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형사고발시키고 네. 조선일보가 불법적으로 받은 보조금 45억도 아하. 다시 국가로 환수케 하는 그런 일을 해왔던 네. 그 개혁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도당 위원장으로서도 네.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8월에 진행이 되는 8월 거잖아요. 10일입니다. 8월 10일. 네네. 아, 예정입니다. 네. 전당대회 한 8일 전에, 7일 전에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는 네, 건데요. 네, 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것 같고 네. 저희가 뭐 이 후보들이 정해지고 네. 하면은 따로 뭐 토론의 자리나 아니면 아. 릴레이 인터뷰나 이런 걸 네, 통해서 네, 네. 비전을 한번 또 우리 국민들이 예. 또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네, 네. 그런 좀 경쟁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당원들이 봤을 때 경기도당 위원장에서 누가 과연 잘 싸우고 네. 또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 발전에 위해서 노력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테니까요. 의원님도 시간 네. 꼭 비워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꼭 초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현안부터 또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의 변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자,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벌써 40분 넘게 지나가고 네,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보내드리고 예, 예.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면서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총력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작을 했고 꼭 좋은 결과로 끝맺음할 수 있도록 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또 열성적인 지지와 격려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